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건의 자기계발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성공 영상을 보며 메모했고 새벽 루틴을 시도했으며 목표를 적은 다이어리를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그 자리일까요? 왜 매년 새해 다짐은 2월이 되기도 전에 무너질까요?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 속 깊은 곳,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지하실에 박힌 프로그램, 그것이 당신의 모든 노력을 무효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3부작 시리즈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1편에서는 당신의 마인드를 해체하고 재설계합니다. 2편에서는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3편에서는 실전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기술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편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빨리 돈 버는 방법, 즉각적인 테크닉만 원하죠. 하지만 경고합니다. 1편이 무너지면 당신이 쌓을 부의 성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파도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평범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술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여는 수술. 수술 중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민낯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십시오. 로또 당첨자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벌었지만 의식이 그 부를 담을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산한 백만장자는 평균 3.2년 만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의 의식이 이미 부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식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가난의 주파수에 고정되어 있는 한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당신은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장들의 통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밥 프록터, 조셉 머피, 네빌 고다드, 찰스 헤넬, 이들은 모두 같은 진실을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반영일 뿐이다. 이 문장이 지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이 문장이 당신의 뼛속까지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당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지를.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의식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학습한 것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모든 아기는 백지 상태로 태어납니다. 돈에 대한 개념도, 성공에 대한 두려움도, 자격지심도 없이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는 울고 싶으면 울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저없이 요구합니다.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과 신념 체계의 95%가 영유아기, 특히 0세부터 7세 사이에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의 뇌는 세타파 상태입니다. 세타파는 최면 상태와 같습니다. 비판적 사고 없이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무엇을 흡수했을까요? 돈은 더럽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돈 때문에 싸우지 마라. 부모님이 당신에게 직접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보고 있었습니다. 월말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는 어머니의 표정을. 아이는 언어가 아니라 에너지로 세상을 읽습니다. 부모가 돈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긴장감, 불안감, 그 무거운 공기, 그것이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되었습니다. 돈은 스트레스다. 돈은 불안이다. 돈을 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말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은 뇌 속의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마치 숲속에 길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풀이 우거져 있지만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길이 납니다. 당신의 뇌에는 가난의 길이 나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걸어서 닦아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돈을 벌려고 할 때마다, 투자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익숙한 길로 자동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나한텐 무리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를 우리에 가둔 뒤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개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했지만 우리 문이 잠겨 있어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우리 문을 열어놨는데도 개는 탈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당신도 어린 시절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안 돼! 너는 그럴 수 없어!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디 있어! 그 말들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당신은 그 우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신의 부모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의 부모로부터 같은 프로그램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의식의 유산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가난이 유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가난할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유할 확률이 비슷합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기회의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식의 차이입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는 무엇을 학습했을까요? 돈은 흐른다. 기회는 항상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풍요롭다. 그들의 뇌에는 풍요의 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끝난 거네요? 어린 시절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이 시작됩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평생 지적됩니다. 60살이든 70살이든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의 고속도로 옆에 풍요의 새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무엇을 학습했는지를. 그래야 그것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린 시절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은 무엇이었나요? 부모님이 돈 이야기를 할 때 집안의 배이기는 어땠나요? 당신이 무언가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들었나요? 그 기억들이 지금 당신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회를 봤을 때 주저하게 만들고, 연봉 협상을 할 때 작아지게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유년기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그 프로그램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인가? 계속 가난의 고속도로를 달릴 것인가, 아니면 풍요의 새 길을 낼 것인가? 다음 챕터에서 당신은 이 프로그램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밥 프록터가 말한 패러다임, 당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패러다임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같은 자리를 맴돈다. 패러다임,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를,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은 당신의 신념, 가치관, 습관이 응축된 정신적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윈도우가 깔린 컴퓨터에서는 윈도우 방식으로 작동하고, 맥이 깔린 컴퓨터에서는 맥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에는 어떤 운영체제가 깔려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의문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은 자신의 패러다임 속에서 헤엄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밥 프록터는 캐나다의 가난한 소방관이었습니다. 26살에 통장 잔고는 거의 없었고 빚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벌며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당신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패러다임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바꾸려고 행동만 바꿉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온도 조절기가 20도로 설정된 방에서 히터를 틀어도 다시 20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은 당신을 특정 수준에 고정시킵니다. 연봉 3천만 원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설령 복권에 당첨되어 10억 원을 벌어도 결국 다시 3천만 원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연봉 3억 원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잠시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3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으로 증명됩니다. 당신의 뇌는 망상 활성화 체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통과시키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차단합니다. 가난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길을 걷다가 부동산 투자 세미나 포스터를 봅니다. 그의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건 사기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저런 건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는 그 정보를 그냥 지나칩니다. 같은 포스터를 풍요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봅니다. 그의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흥미롭네?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겠어. 이걸 통해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새로운 인맥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반복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반복해서 그것이 새로운 감정을 만들 때까지, 새로운 감정을 반복해서 그것이 새로운 행동을 만들 때까지, 새로운 행동을 반복해서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될 때까지.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다를 1000번 외쳐도 당신의 무의식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는 가난해. 이 순간 인지부조화돼 일어나고 오히려 결핍감이 증폭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셉 머피가 발견한 비밀입니다. 밥 프록터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환경이, 교육이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감옥의 문은 안쪽에서만 열립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메모장을 준비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으십시오. 나는 안 돼.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운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생각 옆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학습된 패러다임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오래된 프로그램이 자동 재생되는 것뿐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를 나는 배우면 된다로, 이건 너무 어려워를 이것은 나를 성장시킬 기회다로, 나는 운이 없어를 나는 매일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생각 없이 탈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고방식도 반복하면 자동화됩니다. 밥 프록터는 70년 넘게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2022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는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것이 전부다. 당신의 패러다임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지만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조셉 머피는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느낌에 반응한다. 이 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설명합니다. 당신은 아마 확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한다를 외쳐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조셉 머피는 아일랜드 출신의 목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는 1943년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잠재의식의 힘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저서 잠재의식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머피가 발견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의식은 당신이 지금 자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논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감정만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에 실린 감정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맞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가난의 감정을 느낍니다. 말로는 풍요를 선언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결핍을 느낍니다. 잠재의식은 말을 무시하고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나는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동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합니다. 통장 잔고, 카드 대금, 월세, 대출,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거짓말이야. 너는 가난해.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다? 죄책감, 불안, 초조함, 부끄러움. 바로 이 감정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이 감정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충실하게 이 감정에 맞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더 많은 결핍을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리고 뇌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믿음을 버립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언을 할수록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언을 할 때마다 자신의 결핍을 확인하게 되고 그 결핍감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조셉 머피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감정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로 시작하지 말고 느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느낌의 현실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느낌을 먼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느낌이 아니라 진짜 느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머피는 상상력을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경과학에서도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뇌는 실제로 레몬을 먹을 때와 레몬을 먹는 상상을 할 때 비슷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20분 동안 이 작업을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누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상상합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동원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통장에 찍힌 큰 숫자를 보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숫자를 보는 순간의 안도감, 뿌듯함, 자유로움을 느껴보십시오.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격을 보지 않고 메뉴를 주문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순간의 여유로움을 느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살 때 가격 걱정 없이 고르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순간의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디테일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 주변의 소리, 공기의 느낌, 다른 사람들의 표정까지 세밀하게 그리십시오. 그래야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조셉 머피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암 환자가 건강한 자신을 상상하며 완치된 사례, 파산 직전의 사업가가 성공한 자신을 상상하며 기업을 일으킨 사례, 외로운 사람이 사랑받는 자신을 상상하며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난 사례.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신경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명상과 뇌 스캔을 통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상상하게 했더니 실제로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풍요의 회로가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머피는 또한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힘도 똑같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면 잠재의식은 두려운 현실을 만듭니다. 걱정을 하면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질투를 하면 질투할 상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고 SNS를 보며 비교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불평한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부정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실천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느낀 감정들에 적으십시오. 긍정적인 감정은 초록색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의 일기장을 보십시오. 어떤 색이 더 많습니까? 빨간색이 많다면 당신은 지금 부정적인 현실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늘려야 합니다. 조셉 머피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느껴라. 말은 의식의 언어입니다. 느낌은 잠재의식의 언어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입니다. 지금부터 확언을 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진짜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느끼지 않는다면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느낌을 만드는 작업부터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몸은 저항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온갖 핑계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 하면 갑자기 예전 습관이 그리워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성 때문입니다. 항상성, 영어로 homeostasis. 이것은 생명체가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본능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흘려 낮추고 혈당이 떨어지면 배고픔을 느껴 올립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 심리적 영역에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현재 상태를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벗어나려 하면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원래대로 돌아가.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당신의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불행이라 해도 말입니다. 당신이 5년 동안 가난했다면 뇌는 가난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가난이 익숙하고 익숙한 것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뇌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건 익숙하지 않아, 위험해. 그리고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 합니다. 어떻게 되돌릴까요? 자기 파괴적 행동을 유도합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아프게 만듭니다. 중요한 미팅 전날 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의심과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이건 사기일 거야. 나한텐 무리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는 이것을 상한선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행복, 성공, 사랑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려 하면 자동으로 자기 파괴 모드가 켜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연봉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승진해서 8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패닉 상태입니다. 이건 너무 많아.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몇 달 안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고 상사와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 사표를 씁니다. 또는 돈을 엉뚱한 곳에 날려버립니다. 도박, 사치, 잘못된 투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또 당첨자에게서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십억이 생겼지만 정신적 그릇은 그대로입니다.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그 돈을 없애려고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 사기, 잘못된 투자, 가족 간의 다툼, 평균 5년 안에 파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파산했을 때 평균 3.2년 안에 다시 일어서는 이유. 그들의 뇌는 부를 기준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가난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부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감지 시스템입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오래된 뇌입니다.
편도체는 새로운 것을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선사시대에는 새로운 것이 실제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동굴에는 맹수가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음식은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것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편도체는 여전히 선사시대 프로그램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게 하고 손에 땀이 나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뇌가 보내는 거짓 경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점진적 확장입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뇌가 저항합니다.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뇌가 경보를 울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변화 말입니다. 연봉 4천만 원에서 바로 1억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먼저 5천만 원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면 6천만 원. 그렇게 조금씩 기준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마우어는 이것을 작은 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백만장자가 될까? 라고 묻지 말고 오늘 1,000원을 더 벌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십시오. 이 질문은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변화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뇌가 덜 저항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 찾아오는 불편함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통이 오는 것처럼 변화할 때 정신적 불편함이 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이 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아, 내가 컴포트 존을 벗어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불편함을 위험이 아니라 성장의 신호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 항상성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입니다. 선사시대에는 유용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정하고 안심시키고 천천히 기준점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항상성은 당신의 편이 됩니다.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수준의 행복, 성공, 풍요를 편안하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 기준점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십시오. 오늘 1%만 올리십시오. 내일 또 1%. 1년 후면 37배가 됩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찰스 헤넬은 말했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풍요로우면 외부 세계는 자연히 풍요로워진다. 찰스 헤넬,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1912년 그는 마스터키 시스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넬의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만 보고 살아갑니다. 돈, 직장, 관계, 건강. 이것들을 바꾸려고 외부에서 씨름합니다. 하지만 헤넬은 말합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다고. 그림자를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자를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빛을 움직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양자물리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전자를 슬릿에 쏘면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보는 순간 입자로 변합니다. 관찰하는 행위가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물리학계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닐스 보어는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의식에 반응합니다. 찰스 헤넬은 이것을 10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시작해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돈 자체보다 의식의 법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들이 같은 원리로 성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헤넬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원인은 내면에 있고 결과는 외부에 나타난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가난 의식 때문입니다. 당신이 외롭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립감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돈이 없어요. 이건 내 의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의 당신의 생각, 믿음, 선택에서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현실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미래의 현실은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1년 후, 5년 후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헤넬은 이것을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이고 생각은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잡초의 씨앗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꽃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정원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왜 인생에 꽃이 피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잡초 씨앗만 뿌렸는데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헤넬은 의도적인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15분은 조용히 앉아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특정 기술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풍요로운 수입을 받는다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작동할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당신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당신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성공한 사업가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을 상상한다면 실제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의 뇌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몸짓도 당당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매일 실패하는 장면을 상상한다면 실제로 기회가 와도 뇌는 실패 모드로 작동합니다. 긴장하고 말을 더듬고 기회를 날립니다.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찰스 헤넬의 학생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세일즈맨이었습니다. 헤넬의 가르침을 듣고 매일 15분씩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세일즈맨으로서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객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주저했을 제안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6개월 만에 그는 빚을 모두 갚았고 1년 후에는 회사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외부 세계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고객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제품도 똑같았습니다. 바뀐 것은 그의 내면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바뀌자 그가 보내는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따라왔습니다. 헤넬은 이것을 정신적 화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려운 생각을 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기쁜 생각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당신의 행동, 표정, 말투,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을 피하거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풍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에너지도 나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립니다. 기회가 당신에게 옵니다. 문이 열립니다. 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나는 오늘 내면 세계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찰스 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바깥에서 찾지 마라. 먼저 내면에 그것을 세워라. 그러면 외부 세계는 자연히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당신의 돈 의식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사랑 의식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생명력 의식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거울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감각의 증거를 무시하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가정하라. 네빌 고다드, 바베이도스 섬에서 태어난 이 신비로운 교사는 20세기 중반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끝에서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상태를 가정하고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꾸지 말고 미래를 지금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정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가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언젠가 나도 성공할 거야. 그들은 항상 여정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중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제시합니다. 끝에 서십시오. 이미 도착한 상태에서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것은 시간여행입니다. 의식의 시간여행. 당신은 물리적으로는 현재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0억 원을 벌고 싶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은 결핍에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10억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네빌의 방식은 다릅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이미 10억을 번 상태를 상상하십시오.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안도감, 자유로움, 뿌듯함, 감사함. 그 상태에 완전히 몰입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20억을 벌었지? 그러면 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당신은 몰랐던 답이 미래의 당신은 압니다. 아, 그때 그 투자 기회를 잡았지. 그 사람을 만나서 사업 파트너가 되었지. 그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었지. 구체적인 경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경로를 따라 실제로 걷게 됩니다. 왜 이것이 작동할까요? 뇌는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다라고 정의하면 뇌는 그 정의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동을 유도합니다. 네빌은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1942년 네빌은 미국 군대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군대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사로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상상을 했습니다. 자신이 군대에서 명예 제대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제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을 실제처럼 느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대 신청은 계속 거부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빌은 계속 상상했습니다. 감각의 증거를 무시하고 상상의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9주 후 갑자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명예의 제대.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대 명령이 온 것입니다. 네빌은 자신의 상상이 현실을 바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관찰자 효과. 당신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관찰하느냐,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네빌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감각의 증거를 무시하라. 당신의 오감이 말하는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이 비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가난하다를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당신이 나는 풍요로워지고 있다를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네빌은 이것을 가정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가정한 것이 사실이 됩니다. 가정은 믿음보다 강력합니다. 믿음은 의심을 포함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 확정입니다. 나는 이미 성공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작업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십시오.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통장을 확인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큰 숫자를 보는 순간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해서 믿을 수 없어, 드디어 해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그 말을 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가능한 한 생생하게 만드십시오. 오감을 모두 동원하십시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처럼 만드십시오.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낮에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생깁니다. 직감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끝으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네빌은 경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상상한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감각의 증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실이 너는 여전히 가난해 라고 말해도 당신은 나는 풍요롭다 라고 가정하십시오. 현실이 너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 라고 말해도 당신은 나는 이미 성공했다 라고 가정하십시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창조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이 구체화되기 전에 먼저 의식 속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끝에서 사십시오. 이미 도착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은 어쩔 수 없이 그 끝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고 지금까지 긴 여정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수술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래된 신념 체계에 메스를 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환경이나 운이 아니라 내면의 프로그램 때문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백지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가난을 학습했는지를, 패러다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어떻게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는지를, 학원이 왜 오히려 결핍을 증폭시켰는지를, 항상성이 왜 변화를 막았는지를, 외부 세계가 왜 내면 세계의 거울에 불과한지를, 그리고 어떻게 끝에서 걸어야 하는지를. 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의 순간에 섰습니다. 이 지식을 머리에만 담아두고 원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진짜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물은 99도까지는 그냥 뜨거운 물입니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끓습니다. 상태가 바뀝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합니다. 당신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99%까지 변해도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100%가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임계점을 넘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결단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반드시 한다입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입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당신과 미래의 당신. 당신이 어느 그림을 더 많이 보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그림만 봅니다. 거울을 보고, 통장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이게 나야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그림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그림을 더 많이 보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그림. 그 그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 품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 그림이 점점 선명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그림이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그림이 현재의 그림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이 임계점입니다. 조셉 머피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축적된 변화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당장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의식의 변화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찰스 헤넬은 말했습니다. 내면을 바꾸면 외부는 자연히 따라온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인내하라.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감각의 증거에 흔들리지 마라. 현실이 당신의 상상과 다르게 보여도 당신의 상상을 진실로 유지하라. 현실은 결국 상상을 따라온다. 이 모든 거장들이 같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의식이 먼저고 현실은 나중입니다. 원인은 내면에 있고 결과는 외부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무엇을 의식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제 1편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1편에서 당신은 마인드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 토대 위에 2편과 3편이 쌓일 것입니다. 2편에서는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순간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법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게임의 공략집을 손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3편에서는 실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끌어당기는 법, 기회를 만드는 법, 사람들을 움직이는 법. 1편과 2편이 이론이라면 3편은 실전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1편 없이 2편과 3편은 무의미합니다. 토대가 약하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1편을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3번, 5번, 10번.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일 것입니다. 처음에 놓쳤던 문장이 두 번째에는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천하십시오. 지식은 실천될 때만 힘이 됩니다. 매일 15분씩 조용히 앉아 상상하십시오. 매일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교정하십시오. 매일 끝에서 걸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면 항상성이 저항할 것입니다. 불편함이 올 것이고 의심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만 바보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포기하면 당신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면 당신은 다음 레벨로 올라갑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했던 진짜 이유를, 당신을 가두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감옥의 정체를,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그 열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힘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행동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행동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년 후 당신은 2명 중 1명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사람, 또는 이 영상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이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입니다. 1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우주의 언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